그렇다면 도박은 중독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도박은 다른 물질 중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단 증상과 내성을 보이는데요. 금단 증상의 경우 도박을 하지 않으면 이 도박 자체는 상당히 큰 흥분을 그리고 스릴을 유발하기 때문에 도박을 안 할 때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활동이 감소하고 또 초조해지는 그러한 금단 증상을 보일 뿐더러 신체적으로는 뭐 도박을 안 하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또 심지어 수면 장애가 생기는 그러한 금단 증상도 보이게 됩니다. 내성의 측면에서는 도박하는 시간 그리고 도박의 액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독을 처음에는 도박의 유혹기, 즉 재미로 도박에 가담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도박에 빠지면서 돈을 잃거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일상을 잃거나 관계 그리고 미래의 어떤 희망까지 잃게 되는 점진적 상실기 단계에 도달하고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다라고 생각하는 낙담기에 접어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질 중독에서 처음에는 한 갭이 두 갭이 정도 피었다가 나중에는 점차 흡연량이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신체 건강에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그러한 흡연 단계하고도 유사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의 그런 과정하고도 흡사한 그런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커스터와 밀트와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도박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4가지 종류의 도박자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심각한 사교적 도박자 또는 신중한 사교적 도박자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해당하는 도박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때론 광적으로 도박을 하지만 재정적 능력 밖에 이 도박을 또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도박을 되게 즐기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도박하지는 않다라는 거고 도박과 관련된 금단 증상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도박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이 연휴 때에 이 옆에 있는 네바다주 도박이 합법화된 라스베가스, 레이크타워 등의 도시가 이런 도박 도시가 잘 개발된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주말에 이렇게 도박을 한 후에 다시 집으로 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도박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런 휴식의 목적, 여행의 목적으로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유형은 전문 도박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도박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사실 도박이 직업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자신의 직업인 도박과 또 개인적인 삶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따라서 개인의 삶이 자신이 도박을 할 때 그 손상을
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 둘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 도박자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도피성 도박자인데, 이 같은 경우 휴가나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도박을 하고요. 스트레스 회피를 위해서 도박을 하는데, 이 심각한 사교적 도박자와는 달리 즐거움을 위해서, 주로 즐거움을 위해서 도박을 하기보다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적 도박자가 있는데요. 이 반사회적 도박자는 도박을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 그래서 남의 이 돈을, 도박할 수 있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절도 행동을 한다거나, 또 성격적으로 그 도박을 포함한 여러 위험 행동을 감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바로 반사회적 도박자입니다. 다양한 도박자들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도박 중독의 원인도 다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10가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적 측면이 도박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내성적인 성격,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 도박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거나 또 도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또 취약성 이론에 따르면 도박에 대해 특별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가설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특히 위험 행동을 잘 감수하고 또 호기심이 많고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도박에 또 도박 중독에 더 취약하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도박은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강화되고 발생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그 과정에서 강화되고 또 그 신념이 도박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박에는 이런 직접 강화와 간접 강화 등의 학습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물질 중독과 마찬가지로 행위 중독인 도박 중독에도 이러한 학습 이론에 따라서 사람이 중독 행동을, 즉 도박을 시작하고 그 행동이 점차 강화되고 습관화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박자 오류인데요. 이것은 위에 나온 비합리적인 신념과 동반해서 도박에 관련된 잘못된 인지적 오류를 이 도박 중독자들이 보인다라는 관점인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최적 각성 수준 이론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최적의 각성 수준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 경우 이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박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치 조금 더 활동적이고 활력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처럼 도박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흥분을 제공하는,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위험 감수 성향인데, 이것은 전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 새로운 자극이나 흥미거리를 추구할 뿐더러 위험을
위험한 경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생에서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인데, 특히 인생은 한 방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또 할 수도 있겠죠. 8번째의 도박 중독의 원인은 선택적 주의에 있는데요. 이것은 도박자들이 긍정적인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기억 편향이 있다라는 발견으로부터 지지가 됩니다. 도박자들은 흔히 자기가 딴 경험, 그리고 딴 액수만 선택적으로 잘 기억하고,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자주 잃었는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편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많은 액수를 잃어도 딴 경험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만 하면 이런 그 손실을 만회하고 큰 돈을 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9번째 도박 중독의 원인은 본전 추구에 있습니다. 많은 도박자들이 또는 도박 중독자들이 본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도박을 끊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사실 인간은 얻을 수 있는 것을 상실한 것보다 갖고 있는 것을 상실한 것에 대한 더 큰 불평감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는 10만 원을 못 받은 거하고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10만 원을 잃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도박을 통해서 잃은 돈, 그것이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따라서 잃은 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런 추격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9가지 원인과 더불어서 많은 중독자들이 비현실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또 남들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또 도박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면서 도박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박이 어떻게 게임과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도박자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고 다양한 도박 중독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도박 중독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인지적 편향, 또 인지적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재미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우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